그래서 굉장히 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해온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먼저 초점을 뒀냐 하면 초중등 교육에 먼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끝나고 바로 국가가 예산을 짤 때 제일 먼저 크게 많이 쓴 데가 초등학교를 의무 교육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가졌냐 하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 학교에 쓰는 이러한 법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재원 마련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오랜 세월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추세가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정말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이제 굉장히 뭐 애를 많이 낳다가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자체는 내국세 일정 비율로 돼 있어서 재원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약간은 재원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보다 조금 아래로 가서 5세에 대해서 정규 교육을 하자,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교부금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편법적으로 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정 그 부분을 이쪽에서 떠안는 형태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요약을 드리면, 재원 마련은 일정하게 뭐에 경직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쓸 때는 굉장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유아 쪽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육 쪽에 조금은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수요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분야 재정 운영의 전체적인 방향의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pan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교육계에서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게 GDP의 5% 교육재정 확보라는 구호를 20년 동안 이상 동안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 우리나라 GDP 규모가 126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GDP 5%라고 한다면 63조 정도 되죠. 지금 우리 11년도 교육 예산이 41조 2천억이기 때문에 한 21조 8천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년 전에 5%를 요구했을 때 그 정도 예산만 확보가 됐다면 지금 교육복지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21조 추가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롭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좀 회피하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교육관을 좀 철저히 야기시켜서 지금 이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과감하게 공격적 투자를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논술 의원께서는 이제 기자시니까는 네네. 이제 국민의 여론에 이제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데 지금 쭉 말씀드리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올해 경우 이제 대선도 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국민들이 그 교육 복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수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재정 규모가 우리가 그렇게 매년 부쩍부쩍 키울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면 국민도 역시 부담을 하겠다는, 부담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단지 수요만 올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그냥 내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요가 그만큼 증대되는 거에 따라서